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돌쟁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최대한 간략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려요. 누구나 그랬겠지만 저는 처녀 시절 이쁘다는 소리를 꽤 들었었고 이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며 대시를 하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정도 되는 장거리를 2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러 올 정도로 정성이었기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았던 건지 유산이 됐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2번이나요. 너무 힘들어 숨쉬기조차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난 후 몸에 좋다는 걸 다 챙겨 먹으며 유산 안 된다는 비싼 한약도 몇백만 원씩 들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기가 안 생기더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주사 맞고 약 쓰고 과배란 난자 채취에 이식까지. 지겹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기를 갖기 위해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탓인지 약 때문인지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찌기 시작하더군요. 40kg대 몸무게가 순식간에 60kg대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빠르게 바뀌어가는 제 모습에 놀라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운이 좋았던 건지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 병원에 다니며 25주까지 주사를 쓰고 초기에 약도 계속 넣었습니다. 유산이 안 되게 하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절대 안정하려고 계속 누워서 지냈더니 만삭대 80kg대까지 찍어버리더군요. 거기다 갑상선 저하증 문제도 생겨 약으로도 조절을 해야 했었죠.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지켜내며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조리원에서 나오고부터 독박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몸을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유축하고 나면 배가 고파 먹게 되고 아기가 자면 새벽에 밥을 먹고 남들은 출산하고 살이 빠진다던데 저는 하나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를 돼지라 부르며 몸매가 심각하다 하면서 대놓고 살 빼라고 구박을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너무 낯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관리하고 싶다. 그러니 아기 좀 봐달라. 운동도 하고 관리도 좀 받겠다. 하고 말했더니 그건 다 네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다. 낮에 아기 잘 때 뭐하냐. 그때 운동해도 실컷 할 텐데 무슨 관리를 따로 한다고 하냐. 하며 짜증을 내더군요. 정말 많이 서러웠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혼자 유축하고 물에 밥 말아 먹으며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떠 제 앞에서 여사친의 생일이라고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통화까지 하더군요. 저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좀 떨어져 있자.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당분간 가 있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께 많이 미안했지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제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될 때까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엄마가 몸 관리하라고 아기를 봐주시겠다 하셔서 그날부터 단유를 시작했고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식단과 운동 그리고 약간의 시술을 받으며 3개월간 정말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25kg 정도가 빠졌던 것 같아요. 50kg대로 들어가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참고로 3개월간 남편은 전화만 가끔씩 하며 저를 보러 오지 않았었고
친정 엄마한테는 남편이 너무 바빠서 그렇다 잘 얘기를 했었기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니 처녀 때 저의 예뻤던 시절이 생각났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취업부터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있으니 그 상태로 바로 이혼하기가 망설여졌기에 먼저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 나 좀 데리러 와달라. 하고 말했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이 식은 상태라 기대도 안 했었기에 별로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서 집으로 돌아갔었죠. 집으로 돌아간 날 저녁 살이 많이 빠진 제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며 갑자기 사과를 하는데 마음이 식어서 그런지 그 모습에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분히 제 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많이 이르긴 하지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겠다. 하고요. 제 말에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래서 안 그러면 결혼한 걸 너무 후회하게 될 것 같다. 우울증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저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복지가 괜찮은 곳에 취업이 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보람차게 느껴지더군요. 아가씨 시절이 생각나면서 일에 매달려 보니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고 긴장감도 생기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사이 살도 더 빠져서 40kg대에 진입하면서 몸무게도 완전히 돌아왔고요. 물론 아이를 낳은 후라 체형이 바뀌긴 했지만요. 아무튼 주위에서 이쁘다 해주시니 더 관리하게 되고 성격도 예전처럼 다시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살이 쪘을 때 그렇게 무시하며 서럽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오버하기 시작했거든요. 비상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지 몰랐는데 옷 사 입어라, 가방 사라 하면서 적지 않은 돈까지 지어줍니다. 앞전에는 생활비만 딱 주면서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 외모 하나에 저렇게 태도가 달라진 게 너무 역겨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주는 돈은 다 받았습니다. 거기다 저희 회사 특성상 남자 사원들이 좀 있는 편인데 집에서 일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면 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 남사친 생일이라고 뜨기에 기프티콘 하나를 보내주고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옆에서 일부러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냥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물론 잠자리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지난 일들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괜찮다. 나는 다 잊었다.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지내고 싶다. 만약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해주겠다. 대신 아이 아빠 역할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자세를 낮춥니다. 당신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당시엔 상처였지만 지금은 괜찮다. 하고 말했더니 더 많이 우네요. 솔직하게 저는 현재 이혼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있으니 남편은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쓸까 생각하는데 남편이 자기를 봐달라고 귀찮게 굽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신경 쓰기도 싫고 성가신데 굳이 왜? 이런 생각만 듭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정서적인 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예전처럼 소통하고 잘 지내기가 싫어진 상태인데 친하지 않은 엄마 아빠를 보며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도 남편이 예전처럼 다시 살자고 울면서 설득하는데
저는 그냥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만 최선을 다하며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두서없이 적어서 내용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언을 구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 밑바닥을 봤기 때문에 이 관계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쓰니가 우위에 있는 듯 보이지만 계속 리스로 지내다가 남편이 잠자리 거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자가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이고요. 아이 아빠로 얌전하게 쓰니 옆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쓰니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고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는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휘두를 수 있을 때 최대로 받아내고 이혼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 님은 남편한테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글로 적은 게 이 정도지 그간의 서러움과 서운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남편은 벌받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걸 못 견디면 이혼하는 거고요. 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세요. 이 상태로 계시다가 남편이 잘 견뎌내고 참여하면 그땐 님도 마음을 푸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래도 영 마음이 안 풀린다 판단되면 이혼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세 번째. 눈물이요. 악어의 눈물이겠죠. 둘째 생겨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안 그러란 보장이 있나요? 정 떨어져서 살겠어요. 완전 토사구팽이죠. 진심은 없는 놈. 님 껍데기만 좋아하는 얄팍한 놈입니다.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애도 양육비 줄 테니까 그놈더러 키우라고 하세요. 네 번째. 그대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지쳐서 떨어질 듯 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이혼을 원할 때 해주시고 지금은 그대로 지내세요. 물론 쓰니가 힘드시면 끝내는 게 맞고요. 정말 그 기분 알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울던 말든 내 만족에 살고 자존감에 살면 됩니다. 다섯 번째. 미친놈 아닌가요? 친정 가 있는 3달 동안 한 번도 안 왔다고요. 살찐 마누라는 보기 싫어도 애기 때문에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왔어야죠. 마누라 싫다고 애까지 안 찾는 그놈이 인간인가요? 여섯 번째. 지금은 살이지만 나중에 늙으면 젊은 여자들이 보일 거고 또 구박할 겁니다. 남도 아니고 지 아이 낳느라 몸이 망가진 아내한테 저 따위로 하는 남자가 아이한테는 아빠 구실을 잘 하겠나요? 일곱 번째. 살찌면 외면하다 빠지면 다시 전처럼 사이 좋아져서 둘째 낳고 또 반복. 어디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간병은커녕 같이 병원에나 가주려나요? 좋을 때야 누구든 좋죠. 힘들 때 같이 헤쳐나가는 게 진짜 부부 아닌가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